2교시형 응용 8번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한 문제를 내봤고요. 마이데이터에 대한 문제를 낸 이유는 여기에 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즉 개정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됐고, 그리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확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게 이제 이종 산업 간에도 이제 사용할 수 서로 간에 연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일관된 규칙이나 규격이나 형식 이런 게 부재하더라. 그래서 표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가요? 여기서 이제 업무 안내서를 좀 내었습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업무 안내서. 그래서 작성 원칙이나 절차 이런 것도 준수해야지만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왔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문제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낸 이유는 표준화라는 우리 이전 기차에 회차에도 문제 나왔지만 데이터 표준화 관련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표준화라는 단어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문제를 내어봤어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표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 같은 게 있는데, 합의성, 용이성, 효율성, 일관성, 범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외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 뻔해요. 네, 읽어보면 다 뻔해. 네. 그 중에 하나는 합의성은 좀 여기만의 특화로 하나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상호 협력 필요. 네. 그 외적으로 용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요구사항 작성할 때도 용이성이라든지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 용이성, 서로 간에 알기 쉽게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본다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걸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분야를 선정한 이후에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데이터 자체,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표준을 하고 그 다음에 API 규격을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두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류하고 구조하는 어떤 정보에 대한 맵을 작성하고요. 그 정보에 대한 맵을 작성하면서 각각에 대한 그 대상 정보의 항목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규격을 작성하는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표준화 분야 대상을 선정하면 이제 분야는 선정하겠죠. 근데 분류를 할 겁니다. 분류를 한 다음에 뭐 하냐면 세 번째로 ERD를 만듭니다. 네. 정보 항목 선별해서 ERD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표시합니다. ERD로 관계를 표시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표준 용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 도출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API 규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이 업무 안내서는 이제 API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서 자체에는 내게 했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 데이터 표현 규격 같은 거, 이거는 JSON을 써야 되고 인코딩 UTF-8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할 때 REST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et이랑 post 메소드만 써야 되고, 이런 형태의 규격들을 이 부분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명령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멜 규칙이라든가 뭐 케바 규칙 같은 표기법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뒷단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제 API 규격 같은 걸 작성하게 되면 여기 말씀드리는 기본 규격, URI, 요청에 대한 응답 하고 그다음에 전송 단위나 접근 권한, 이런 형태로 API 규격을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절차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를 못 쓰겠죠. 네. 그래서 의미적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업무 안내서라는 게 뭐 무조건 해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접근하셔서 API 대상 선정하고 정의하고 뭐 규격 정의하고 요청 응답하고 이런 단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러 넣은 거는 API를 만들기 때문에 이 API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하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차별 단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체계, 요구 관리, API 설계 이런 단계별로 API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카멜 같은 경우는 우리 흔한 명명규칙입니다. 명명규칙인데 그 대문자 앞에 단어의 앞자리는 대문자로 쓰는 건데 대신 뒷단어부터 맨 처음은 소문자, 그 다음부터는 단어별로 대문자를 쓰는 걸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고, 케밥 같은 게 이제 URI 쓰는 건데 URI에서는 하이픈 넣는 겁니다.
이런 거를 표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